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도 술인데요. 지금 이 그래픽 카드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죠. 비싼 게 아닌데, RX 480, 바이오스는 580으로 이식을 해서 라디온 RX 58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픽용 보조 전원이 아닌 메인보드 보조 전원으로 억지로 이제 연결하셨대요. 연결을 인가하였고 인식이 안 되는 상태래요. 인식이 안 되는 상태고 그 전까지는 이상 없이 사용했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친구분한테 받았든지 아니면 뭐 중고로 구입을 하셨든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쪽에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래픽 카드가 이제 좀 한 6년 뭐 이렇게 5년 지난 그래픽 카드들은 뭐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은 뭐 2만 원대, 3만 원대, 비싸면 한 5, 6만 원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고 시세가 한 3만 원, 2만 원밖에 안 되는 그래픽 카드를 뭐 수리해 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이제 꼭 산업용이 아니고 그 그래픽 카드가 아니면 수리를 안 하시는 게 맞죠. 그냥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좀 상위 단계 중고 그래픽 카드로 가시든지 아니면 새 제품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술 공인비라는 게 분명히 이제 청구가 되죠. 그래서 뭐 분해를 하고 이렇게 불량 뭐 위치를 판단하고 이제 교체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작업 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만약에 그래픽 카드가 중고 시세가 1, 2만 원 정도 하는 거를 수리 비용으로 5, 6만 원 나오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안내를 드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어 비용을 중고 시세 대비해서 비용을 감안하셔서 꼭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고 시세가 거의 얼마 안 하죠. 얼마 안 하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CPU 보조선을 이제 GPU 그래픽 카드에 강제로 꼽으셔서 이제 전원을 인가했다면 아마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집에 이제 전기 콘센트에 이렇게 어떤 쇼트를 시키든지 하면 차단기가 바로 탁 떨어지죠. 그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뚜꺼비 집이라나 납으로 돼서 어떤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끊어지게 돼 있잖아요. 아마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퓨즈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픽 카드에도 뭐 다 퓨즈는 있겠지만 모든 전자기기에요. 그 퓨즈가 끊어졌을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촬영을 해보는 거고 혹시나 실수하게 되면 퓨즈단 점검하는 거랑 뭐 교체하는 방법, 퓨즈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직접 찾으셔서 공부를 좀 하셔서 이제 교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퓨즈가 정상화도 안 했으면 다른 회로 쪽이 뭐 전소가 됐다든지 다른 이제 좀 핵심 소자들이 파손되거나 하면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수리하는 이제 비용 대비 안 맞겠죠. 근데 이제 일단 한번 열어서 그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퓨즈 쪽이나 간단하게 수리 진행되는 부분이면 이 영상 참고하시고 수리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우선은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CPU에 들어가는 이제 보조 전원이 있죠. 보통 이제 4핀 4핀 이렇게 분리되게 돼 있어요. 분리되든지 아니면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분리되고 이렇게 합칠 수 있는 모델이에요. 여기 CPU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테스트 보드에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둘, 넷, 여섯, 여덟 개 8핀짜리고 또 반대쪽은 4핀 4핀 이렇게 분리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요즘 이제 고급 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8핀 8핀이 꼽힌다든지 8핀 4핀이 꼽힌다든지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선들이 이렇게 많고 핀들이 많다 해서 뭐 다르게 복잡하게 있는 게 없어요. 그냥 12V와 그라운드밖에 없습니다. 이게 노란색은 보통 12V거든요. 공통선이에요. 그라운드도 공통. 접지지, 접지.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분리를 많이 시켜놨냐면 어, 수용할 수 있는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겠죠. 근데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 굵은 선 하나를 좀 이제 전류를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이제 계산 공법이 있겠죠. 그 계산법대로 해서 굵은 선을 이렇게 연결하셔도 한 가닥 그라운드 접지와 이제 소스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DC니까 그렇게만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뭐 안전한 걸 대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제조사에서 커넥터를 뭐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는 이렇게 뭐 하나로 브릿지를 시켜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눈다든지 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실제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쓰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희는 테스트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CPU 이 단자가 지금 보면 그래픽은
여기도 보면 8핀이에요. 그래서 우리 PC 파워에서 나오는 CPU 보조 전원을 여기에 이제 꼽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모양이 각이 다 있습니다. 각이 다 있거든요. 전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각이. 근데 그래픽 단자에는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이걸 넣었다는 거는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이게 아마 이렇게 이 각을 무시할 정도로 힘으로 이렇게 꼽으신 것 같아요. 약간 흠집이 조금 있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비춰봤을 때 클립 있죠? 클립 부분, 이 클립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맞췄을 때 안 들어가면 그 커넥터는 여기에 맞는 커넥터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수를 대비해서 이런 커넥터 각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안 들어가게끔. 문제는 얘는 이제 이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CPU 보조전을 어떻게 집어넣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이걸 집어넣고 가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예 인식이 안 되는 상태고, 자,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뭐 컴퓨터를 열어서 보시면 돼요. PCIe라고 되어 있는 게 보통 그래픽 이제 보조 전원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6핀이 될 수 있고 8핀이 될 수 있고, 여기다 보면 이제 노란 거는 12V예요. 그 다음에 뭐 8핀은 전부 다 까만선 공통이거든요. 까만선은 접지예요, 접지. 그래서 이걸 하나를 뭉쳐서 넣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기판에도 보면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서 돼 있고 회로도가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회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핀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핀 단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전체를 꼽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8핀이죠. 그러면 이제 그래픽 포트 8핀을 가지고 이 클립 고정하시는 클립에 이렇게 맞추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딱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정석이죠. 근데 힘을 가해서 넣는다는 거는 뭔가 안 맞다는 거죠. 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거의 뭐 강제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불량이 날 수가 있겠죠. 뭐 과전류가 흐른다든지 뭐 과전압이 흐른다든지 하면 불량이 나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꽂아 볼게요. 얘는 이제 보조전원 꼽는 데가 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장착하기가 좀 그렇네요. 전원 한번 켜보겠습니다. 제가 CPU 전원 꼽았네. 전원 한번 켜볼게요. 화면 출력이 전혀 안 되죠. 그리고 자, 이렇게 비품이 났죠. 그래픽이 인지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보시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펜도 안 들어가고 지금 그래픽 카드가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우선 이제 뭐 펜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면 아마 그 그래픽 카드에 전원 공급이 지금 어디선가 차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차단된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쓰시다가 어떤 그래픽 카드 안에 있는 소자들이 쇼트가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복구하기가 조금 이제 까다롭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실수를 하셔서 뭐 다른 케이블을 잘못 연결하셔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퓨즈 쪽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하는 방법과 교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최종 이제 마무리 테스트, 영상이 켜지는지까지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분리를 다 하고 나서 제가 그 수리 다이로 옮겨서 다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다시 자리로 왔어요. 또 분리를 좀 했고 선물 구리스는 좀 청소를 했어요. 펜은 제가 여기서 직접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펜이 가동되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펜 부분만 다시 가져왔고요. 사실 수리 다이에서 얘가 뭐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급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려면 몇 가지가 좀 필요한데, 그냥 수리하시려면 저는 이렇게 뭐 촬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수리 다이에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뭐 지그 같은 걸 몇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그래픽 카드가 메인보드에서 12V 전원이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류량이 이제 허용치 범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슬롯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PCI 슬롯에서 는 이제 많은 이제 전류를 못 보내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조전원을 제공하죠. 얘를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보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얘가 주 전원이에요, 그래픽 카드에. 그러니까 전원을 공급해서 이제 가동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보면 그래픽의 이제 전원부 쪽이죠. 뭐
전원부 쪽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뭐 스위칭 소자도 있고 뭐 우리 콘덴서들도 있고 뭐 코일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전원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슬롯 쪽에 전원 공급되는 쪽.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퓨즈가 세라믹 퓨즈가 하나, 둘, 세 개가 보이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이제 ICU에 공급되는 퓨즈들이 또 따로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아마 이 보조전원 쪽에 잘못 전원을 인가하셨으면 아마 1차 쪽에 그러니까 보조전원 이쪽 부분 쪽 첫 전원이 공급되는 부분 쪽에 있는 퓨즈들이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는 걸 제가 한번 물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리 경험상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실수로 여기를 잘못 꼽는 분들이 있어요, 간헐적으로. 그래서 수리를 제가 뭐 좀 많이 도와드린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하려면 우선은 이제 이 소켓,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메모드에서 추출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2V 전원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켓을 이렇게 제작을 했죠. 꽂고요. 그다음에 보조 전원은 이제 파워에서 이렇게 뺀 거예요. 밑에 이제 제 그 수리 다이 밑에 보면 이제 컴퓨터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이제 강제로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저 꽂기 전에 몇 가지 설명드리면 까만 거는 다 접지입니다. 그라운드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신호로 보시면 되고 노란색이 플러스 신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6핀 말고 2핀은 그라운드죠. 그라운드로 보시면 되고 이쪽 밑에 부분이 플러스, 위쪽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꼽히면 이제 반대로 꼽히죠. 이게 또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픽카드 종류마다 틀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 쪽에 있는 핀들은 여기 뒤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밑에 쪽에 있는 핀들은 접지가 될 것이고요. 앞쪽에 있는 핀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그 전압과 전류가 나오는 DC 12V가 나오는 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뭐 기판에 보시면 이렇게 12V는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유한 상황만 보시더라도 퓨즈를 지나서 1차 퓨즈를 지나서 이렇게 연결이 다 되게끔 되어 있어요. 스몰 패드는 조금 돼서 놔두고요. 자, 우선 지금은 전원을 제가 안 넣어놓은 상태고요. 팬 쿨러를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달았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팬이 가동이 돼야 되겠죠. 수리 다이가 케이블하고 많이 받치네. 이렇게 드러나야 되겠네. 혹시나 팬이 돌면 이 상태에서 자,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강제로 전원을 넣으면 지금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예요. 전혀 이제 GPU에도 열이 올라오지 않고 전혀 이제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자, 여기서 멀티 테스트기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멀티 테스트기는 저는 이제 그치해 놓은 거는 조금 고급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들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멀티미터가 뭐 이거 직구한 건데 이게 얼마 안 합니다. 한 3, 4만원 정도 거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키면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된 거는 그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DC, 그 다음에 교류 AC죠. 그래서 일단 컴퓨터는 전부 다 이제 DC죠. AC를 받아서 이제 DC로 변환하는 게 파워 스플라이스 하는 이제 기능이니까 이렇게 DC 모드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지금 이제 막 움직이죠. 수치가. 여기 이제 빨간색 리더공이 플러스, 까만색이 마이너스예요. 제가 뭐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수리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지.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뭐 전문가들이 보시는 영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 지금 전원 공급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접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메인보드에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홀 부분들 전부 다 접지예요. 이 중에 뭐 아무데나 하나 찍으시면 되고 뭐 여기 우리 그래픽 단자 케이블이 연결되는 곳 여기도 접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접지가 잘 되는 곳에 핀을 하나 이렇게 대주시고요. 그라운드 핀을. 그리고 메인보드 소켓에서 오는 12V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자, 12V 나오죠. 그리고 반대로 재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라인을 그라운드에 대시고
이렇게 되시면 앞에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죠. 뭐 이렇게 잘못 거꾸로 한 데서 계측기가 폭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부호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다 그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거 퓨즈죠? 들어오죠. 반대쪽을 찍어도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12V가. 그러면 일단 소켓에서 들어오는 이 퓨즈 단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이 없죠. 그리고 이제 보조 전원단,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네, 이렇게 해놓으면 보이겠네요. 되고 보조 전원의 위쪽 부분이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제가 위쪽 부분 3개 핀이 플러스 핀이거든요. 되면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12V 들어오죠. 그러면 이 퓨즈가 있어요. 퓨즈에 퓨즈 입력단 쪽에 찍으면 12V가 정상으로 나오죠. 근데 출력단을 찍으면 자 1.3V가 나와요. 1.3V가 나오죠. 이건 불량입니다. 그 소켓 쪽에 있는 쪽은 자 입력단과 출력단을 찍으면 다 12V가 나와요. 과전류가 흘렀을 때는 이게 탁 끊기겠죠. 안에서 뭐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이게 뭐 녹거나 차단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1차 전원부터 지금 여기서 차단했다는 소리예요. 완전히 단선된 건 아니고 1.3V만 지금 흐르고 있어요. 자, 입력 측은 12V가 나오고 있죠. 12V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얘부터 갈아봐야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12V를 전혀 이쪽 이제 전원부 쪽으로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전원부 쪽에는 어떠한 곳에도 1.3V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1.3V 이렇게는 뜰 겁니다. 이렇게밖에 안 뜨죠. 전부 다. 이렇게 해서는 그래픽카드가 가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펜을 빼고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이제 찍어서 보여드렸던 데가 여기에요. 여기 그라운드에 그라운드는 여기도 그라운드가 되거든요. 여기에 12V 라인이죠. 찍으면 12V 뜨죠. 밑에 작은 화면 보시면 돼요. 뜨죠? 여기도 12V. 그리고 여기도 12V죠. 그 다음에 여기는 뒤쪽 핀들은 다 얘 두 핀과 뒤쪽 핀들은 다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라서 이렇게 하면 안 뜨죠. 아무것도. 제가 지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봉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앞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죠. 그럼 반대로 얘를 그라운드에 대고 찍으면 12V.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졌죠. 테스트기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찍든지 아니면 얘는 이제 뭐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기판에 접지 처리되는 곳에 찍으시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볼트 올라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일단 이제 수리 처음 하시는 분들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테스트기만 가지고 다 잡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자들이 기판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안 되는 부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심 가는 부품들은 덜어내서 테스트를 하고 다시 이제 실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뭐 쉽게 말해서 SMD 이 콘덴서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기판에 붙어 있는 상태로서는 뭐 스마트 트위즈 이런 테스트기로는 뭐 정확한 값을 볼 수는 없어요. 의심이 가면 그 걔를 떼내서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뭐 거기까지는 뭐 기본적인 걸 배우시고 이제 진행하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그렇게 뭐 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유관상 불량이 안 난 상태에서 이렇게 부품들을 찝어내서 수리하려면 그게 참 곤욕이에요. 일일이 뭐 드러내서 확인하고 붙이고 뭐 이런 이제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시간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라운드 찍으면 이제 반응이 없을 테고 일단은 이렇게 다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에 지금 PCB 기판이 이렇게 지금 코팅되어 있지만 이게 다 12V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도 12V. 그렇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는 얘 3개 핀과 이렇게 퓨즈 2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12V 들어오죠. 근데 반대쪽은 이게 퓨즈니까 그대로 통과돼야 되잖아요. 근데 1.9V 뜨나요? 예, 1.9V. 옆에도 네, 1.9V 떠요.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지금 전압이 통과가 안 된다는 거죠. 전기가 흐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불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일단 전기를 끄고요. 차단할게요. 떼고. 또는 이제 이런 우리 부저 모드 여기서 부저를 얘를 활용할게요. 이게 이걸 누르면 한 번 더 누르면 여기 스피커 모양처럼 나오죠. 그러면 부저 모드로 되거든요. 부저 모드는 도통 테스트 할 때 쓰는 거예요. 붙으면 소리가 나는 거죠. 연결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적인 퓨즈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PCI 슬롯 쪽에서 올라오는 쪽. 이게 10A 짜리거든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죠. 뭐 어떤 방향으로 찍든지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죠. 일단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퓨즈는 일단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찍어보겠습니다. 안 나죠. 안 나죠. 전혀 안 납니다. 우선은 얘가 일단 불량입니다. 불량이거든요. 얘를 일단 교체를 하고 나서 아마 얘는 이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마 이 퓨즈만 나갔을 확률이 거의 뭐 9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테스트를 하려면 여기 이제 우리가 핀세트 전기가 잘 통하는 놈들 이렇게 붙여서 테스트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교체를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이 동일한 10A 짜리가 저한테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뭐 조금 더 높아도 상관은 없죠. 조금 더 높아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품들은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이게 거의 다 이렇게 뭐 동일한 부품을 찾기가 좀 괴롭습니다. 괴롭고 이게 뭐 표면 실장형 부품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한 개씩도 안 팔죠, 낱개로. 왜냐면 이제 SMT 장비에서 이렇게 뭐 테이프 롤 형식으로 이렇게 몇천 개, 몇만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잘라서 파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일단 이런 퓨즈가 있거든요. 12A 짜리네요. 이거는 이제 폐보드에서 제가 추출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12A네요. 우선은 제가 다른 쪽에 또 이게 소자들이 있는데 찾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12A 짜리 그냥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동일한 부품을 시켜서 교체해주면 좋은데 일단 이렇게 생긴 세라믹 표면형 퓨즈는 요거를 연결해도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동일한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과전류가 조금 더 흘러 들어갈 수는 있겠죠. 전류량이 지금 2A가 더 높으니까 더 높게 들어가도 차단이 안 되겠죠. 뭐 이거는 이제 공차값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얘는 뭐 교체하기가 그렇게 뭐 열풍기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인두기를 통해서 칼팁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면 되거든요. 얘를 드러내고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지금 납땜되어 있는 게 무연납이거든요. 무연납은 사실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인두기가 이제 조금 온도가 높아야 돼요. 저는 뭐 한 400도 맞춰놓고 하는데요. 이게 또 주변 온도에 따라서 또 틀리죠. 주변 온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현장 여건에 맞춰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유연납은 잘 녹는데 무연납은 굉장히 좀 안 녹아요. 또 이제 기판이 오래되다 보면 더 안 녹죠. 그래서 잘 녹게 하는 방법은 밑에 하부 히터를 대서 PCB 기판에 충분한 열을 한 100도씨 이상 가해주고 강한 상태에서 상단에다가 이렇게 열을 대면 굉장히 잘 녹아요. 근데 지금 프리타를 이렇게 밑에 놓고 작업할 수 있는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젤 플럭스를 좀 발라주고요. 발라주고 유연납을 조금 묻혀서 드러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칼팁을 활용하시면 뜰 때 잘 떨어져요. 이렇게 둘이 동시에 이제 얘를 가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납을 좀 충분히 묻혀서 이렇게 열을 대면 다른 소재에 열을 데미지를 많이 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잘 일어나죠. 굳이 열풍기로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얘는 이렇게 일어나죠. 열풍기로 하면 이제 이런 플라스틱류들은 또 다시 잘 감싸서 녹지 않게 그런 처리까지 다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는 반대쪽인데 인두기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콘덴서하고 이런 게 많이 좀 받치겠네요. 받치죠.
이걸 열풍기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제가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엔두기 각을 이렇게 틀어서 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칼팁을 쓰면 이런 표면 소자들 조금 핀 간격이 있는 애들은 좀 제거하기 쉬워요. 열을 동시에 이렇게 가하면 되겠죠. 엔두기 또 고급 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집게 형식으로 해서 표면 실장된 소자를 뜰 수 있는 그런 인도 팁들도 있어요. 좀 많이 비싸죠. 이렇게 해서 드러냈어요. 얘는 이제 무연납이죠. 그래서 얘를 무연납을 좀 빨아들이고요. 저는 유연납으로 솔더링을 할 거라서 이건 솔더익이라는 놈이에요. 납을 싹 빨아들이죠. 퓨즈가 하나가 없어졌나요? 하나가 사라졌어. 이게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작은 부품들 납땜하고 할 때는 부품들 이탈이 좀 심하죠. 자, 얘 두 놈을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 두 놈은 이제 추출한 놈이에요. 불량난 놈, 얘들은 정상적인 놈. 자, 이거는 뭐 반대 극성이 따로 없습니다. 도통 테스트만 하는 거라서. 자, 불량난 놈 찍어볼게요. 자, 얘들 찍으면 소리 안 나죠? 통과가 전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불량이죠. 얘도 소리가 안 납니다. 불량이죠. 정상적인 애는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바로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바로 되죠. 얘는 10A, 얘는 12A 짜리예요. 얘는 불량. 두 개 소리가 안 나요. 전혀 안 나죠. 얘는 찍으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붙어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붙었다는 소리예요. 일단 얘 두 개는 분량이 확실하니까 일단 제거를 하고요. 일단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두 놈을 다시 이 자리에 납땜을 해야 되겠죠. 납을 조금 묻힌 상태에서 소자를 붙이면 금방 붙어요. 지금 뭐 연습을 해보시려는 분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이게 퓨즈가 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게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가 힘드니까 하나하나 저희가 수리를 하는 과정을 한 번씩 촬영을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한 개를 납땜할게요. 플럭스가 지금 찐득찐득거려서. 그리고 팁을 이렇게 가하면 붙겠죠.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붙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오래 안 쓰면 꺼져버려요. 울죠? 울죠? 이렇게 되면 이제 통과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 조금 세척을 하고요. 여기 중간에는 딱 두 개가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어차피 12V 라인이 전체 하나로 다 뭉쳐져 있거든요. 그냥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 일단 대충 세척을 하고 퓨즈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쉬워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뭐 콘덴사들 부풀어 오르거나 하면 유관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교체하고 이런 게 쉬웠죠. 근데 이제 이런 SMD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치 콘덴서 형식으로 이제 치 콘덴서는 옛날부터 있었겠지만 얘들 같은 경우에 불량 나면 좀 애매하죠, 잡기가. 그래서 어떤 온도 변화를 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수리를 진행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전원 인가를 한번 다시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쿨러를 꽂고 촬영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려니까 까다롭네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킨과 동시에 GPU 지금 열이 얘가 얼마만큼 빨리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열만 올라오면
제가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켜볼게요. 네, 일단 GPU 열이 올라오고 있어요. 팬이 잠깐 돌았죠. 실제 PCI 쪽에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풀팬이 안 들어올 거예요. 열이 오르고 나면 아마 돌 텐데, 네, 지금 열이 굉장히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고 있어요. GPU가 뜨거울 정도거든요. 네, 우선 열은 다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GPU가 가동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럼 이제 자리를 옮겨서 요거를 제가 테스트하는 그래픽 그쪽에 꽂고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잠깐 전압이 정상적으로 다 흘러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 틀면 안 되겠지만 잠깐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전원을 켜놓고, 자, 전원 켜고요. 그라운드를 대고, 자, 지금 쿨러가 돌죠? 돌았다 멈췄죠? 자, 여기를 찍으면 지금 부조 모드죠? DC 모드로 다시 변경해 놓고요. 자, 11V 11V 뜨죠? 그 다음에 소자들도 이제 다 올라올 거예요. 정상적인 수치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5V. 필요한 이제 전압들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돌기 때문에 GPU가 너무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끄고 잘 옮겨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잠깐 꽂아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픽 테스트하는 또 자리를 이동해서 여기에 쿨링을 하면서 에이징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쿨러는 이제 조금 빼놓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도 잠깐 화면 뜨는지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GPU의 코어에 열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정상 작동을 할 겁니다. 자, 켜보도록 할게요. 좀 많이 뜨겁거든요. 네, 화면 들어왔죠? 들어왔죠? 자, 일단 끄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수류가 재밌겠죠? 이렇게 뭐 이제 초보분들도 이렇게 퓨즈 단 확인해서 전원이 안 들어가면 간단하게 점검해서 이제 이런 퓨즈를 따로 별도로 이제 판매도 해요, 부품점에서. 근데 한두 개씩은 안 팔 겁니다. 얘를 이제 좀 많이 팔 거고, 또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 완전히 막 전소돼서 수리 불가능한 이제 폐보드에서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부품들을 알아서 이제 어떻게든 수급을 해야 되겠죠. 자, 정상적으로 쿨러를 장착해 왔어요. 자, 다시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보죠? G 드라이브가 잡히면 이렇게 팬이 멈춰요. 온도가 올라갔을 때만 돌겠죠. 다시 퍼머커를 돌려서 온도가 한 60도 정도 올라가면 아마 돌 거예요. 47도죠. 온도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50도. 네, 55도 되니까 돌기 시작하네요. 잘 돌죠? 네, 58도. RPM 700rpm 점점 올라갈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테스트는 더 해볼 거고,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리를 해보시려는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라고 뭐 이런 실수에는 이렇게 수리가 진행된다는 거 한 번씩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거나 또는 이제 수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되는 수리건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또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리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수리 잘 됐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수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거예요. 네,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